1988년 2월 중국의 산둥성 더저우시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접한 마을 사람들은 예상과 달리 그를 감싸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겉으로는 조용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괴롭혀온 한 남자, 그리고 끝내 참을 수 없었던 한 아들의 선택. 과연 그는 정말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최후의 결단을 내린 피해자일까요? 이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2월 4일) 밤 9시 25세의 농민공 리징펑은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아버지 리더광의 하체 거기를 자르고 목을 조여 숨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팡남구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한 후 곧장 마을위원회로 향하였습니다. 마을위원회에서 마을 당서기에게 사건을 설명한 뒤 직접 일일령에 신고하여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한 현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경찰차를 둘러싸고 리징펑을 감싸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리징펑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부디 선처해 주십시오. 경찰은 주민들을 진정시키고 사건을 조사하였으며 곧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97년 말 텐진에서 일하던 리징펑은 약혼녀 왕슈핑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족과 상의하려 했던 그는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였습니다. 그가 떠난 2년 동안 리더광은 가족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며 두 딸을 학대하였습니다. 큰 딸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겪게 했으며 작은 딸에게도 불법적인 관계로 돈을 벌어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두 여동생의 참혹한 사연을 들은 리징펑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아버지를 직접 처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리징펑은 분노에 차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고 두 여동생을 위해 반드시 아버지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예상과 다른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직 밤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 안은 깜깜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창가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고 안에서 왕슈핑의 흐느낌과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리징펑은 곧장 문을 걷어차고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마지막 이성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리더광이 그의 약혼녀 왕슈핑을 강제로 짓누르고 있었고 그녀는 찢어진 옷을 걸친 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어머니 팡랑구이는 침대 기둥에 묶인 채 온몸에 학대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리징펑이 들이닥치자 리더광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는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리징펑은 칼을 휘둘러 아버지의 하체 거기를 자른 뒤 칼을 내던지고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리더광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팡랑구이와 왕슈핑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팡랑구이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고 아들이 왕슈핑과 함께 도망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리징펑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고 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리징펑의 범행은 명확하였으며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후 그를 연행해야 했습니다. 리징펑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손을 내밀어 수갑을 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배경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리징펑과 리더광의 과거를 조사하였습니다. 리징펑은 산둥성 더저우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형과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리더광은 어릴 때부터 무책임한 삶을 살아왔고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반면 어머니 팡랑구이는 순박한 농부로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남편의 권위를 거스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팡랑구이가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리더광은 폭력을 행사하며 가족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도 거침없이 폭언을 퍼부으며 가족을 창피하게 만들었고 팡랑구이와 자녀들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성장하였지만 리더광의 악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 때문에 두 아들과 작은 딸은 혼담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큰딸 리추이와만 가까스로 소꿉친구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리더광이 나이 들어 변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는 여전히 본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한 행동을 보였고 결국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995년 리징펑과 그의 형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텐진으로 떠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막내 리추이쥐도 사촌을 따라 더저우시에서 재봉 기술을 배우게 되었으며 집에는 아버지 리더광과 어머니 팡랑구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 리추이화가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부모가 집에 없었던 그녀는 방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리더광이 연료를 가지러 집에 돌아왔고 딸이 돌아온 것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농사일을 돕도록 요청하였으나 잠에서 덜 깬 채 침대에서 일어난 리추이화를 보던 순간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젊고 생기 있는 딸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리추이화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행동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 붙잡혀 시댁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저항할 때마다 폭력을 겪어야 했습니다. 팡랑구이 역시 이러한 상황을 막고 싶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팡랑구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녀는 2병의 수면제를 구입하여 딸과 함께 모든 것을 끝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더광은 오히려 모녀를 방에 가두고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신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 컸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6년 설이 지난 후 리추이화는 어렵게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아기는 기형으로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팡랑구이는 아이의 시신을 조용히 수습하여 한밤중에 땅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가슴에 묻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났지만 리추이화는 산후조리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팡랑구이는 보양식을 사서 딸의 산후조리를 도왔고 마을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팡랑구이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 달 후 리추이화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리더광은 마을에서 점점 더 막무가내로 행동하였고 업소에 갔다가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당하자 자신의 잘못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친척들에게 큰아들의 혼사를 핑계로 돈을 빌렸고 겨우 문제를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로부터 도시에 나가 밤에 일하는 여성들의 수입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딸 리추이쥐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돈을 빌려주었던 친척이 갑자기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리더광은 순간 눈이 반짝였고 친척과 딸이 밤을 보내는 조건으로 빚을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리더광은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로 결심하였고 채권자들을 집으로 불러 노골적으로 가격을 매겨 리추이쥐에게 강제로 상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빚을 모두 청산하였으며 이후 더저우시 외곽의 값싼 농가를 임대하여 리추이쥐를 억지로 성매매하도록 강요하며 그녀의 몸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1997년 여름 그의 행동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예비 며느리에게마저 나쁜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리징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아버지를 직접 처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998년 7월 법원에서 리징펑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그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인 리더광의 중대한 잘못이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의 탄원이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으로 리징펑에게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징펑이 교도소 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국 법원이 그의 범죄를 법적으로는 중죄로 판단했지만 정상 참작할 요소가 크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리더광이었지만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지만 폭력과 억압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결코 잘못이 없으며
반드시 용기를 내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러한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